자, 특강 첫 번째 만남으로 함께합니다. 저는 이정주고요. 오늘은요, 1강 헷갈리는 현재 완료 실전 적용법 한 방에 정리하는 시간으로 함께해 볼 거고요. 먼저는 기초 개념부터 탄탄히 다져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우리 현재 완료라는 문법은요, 시제라는 문법 내용 안에 들어가는데요. 들어보셨나요? 이 시제가 뭐냐? 동사의 형태를 변형시켜주면서 어떤 일이 언제 일어나는지 시점, 시간의 정보를 표현해주는 것이 바로 시제라는 문법이에요. 그러고 보니까 우리 1학년 때 현재, 과거, 미래, 그리고 진행 시제까지 열공했고요. 현재 완료가 바로 2학년의 핵심 문법, 우리 핵심 시제로 다뤄진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현재 완료가 시제 중에 하나잖아. 시제가 동사의 형태를 바꿔주면서 어떤 일이 언제 일어나는지 시점, 시간을 표현해 주는 거래. 그렇다면, 그러네요. 우리 현재 완료는요, 일단 동사 형태와 연관된 문법이고요. 또 어떤 시점을 표현해 주는 건가? 이걸 아는 것이 중요하겠네요. 자, 먼저 우리 현재 완료의 형태부터 잡아보도록 합니다. 자, 어떤 문장이 이 문장은 시제가 현재 완료야 라고 얘기할 때는 동사의 형태가 have나 has 주어에 밖에 나와주고요. 그 다음에 과거 분사가 보일 때예요. 여러분들 has가 사용되는 경우 기본적이지만 알고 계시죠? 우리 I, 나, you, 너 제외하고 뭔가 하나를 의미하는 것이 주어 자리에 나와줄 때는 우리 have가 아닌 has를 활용해 주고요. 자, has를 사용하는 경우 제외하고 나머지는 당연히 have가 나와주겠죠. 이렇게 주어에 밖에 have나 has가 보이고 과거 분사가 나와주게 되면 이 문장은 현재 완료야 라고 얘기하는 거야. 일단 우리 동사의 형태를 잡아봤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쌤이 얘기했지만 이게 현재 완료가 시제라는 문법 내용 안에 들어가는 거잖아. 시제라는 게 뭐라고? 동사의 형태를 바꿔주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 시점, 시간의 정보를 표현해 주는 거야. 일단 형태는 잡았고요. 그럼 이제 중요한 거는 현재 완료가 어떤 시점, 어떤 시간을 표현해 주는 거냐. 언제 사용하는 거냐. 이게 중요하겠죠. 보세요, 여러분들. 과거의 일이 현재까지 영향을 미칠 때 우리가 현재 완료를 사용해 주는 거고요. 그 얘기는 얘는 특이하게도 과거부터 현재까지를 연결해 주는 시제예요. 쌤, 뭔 얘기예요? 우리말 하는데 외계어처럼 들리는데요. 쌤이 간단한 예를 들어드리도록 할게요. 쌤이요, 30년째 알고 지내는 친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30년이니까 계산을 해보면 쌤의 어머님이 이제 출산을 하시고 산후조리원에 입원하셨을 때, 계셨을 때 쌤이 바로 이제 옆에 있는 애기랑 응애 하면서 이제 친구가 된 거죠. 믿거나 말거나. 어쨌든 이걸 한번 우리 영어 문장으로 표현해 보자고. 쌤이 여러분들 그를 알아요? 지금 현재 상태만 얘기하면 그냥 I know him 이거겠지. 근데 쌤이 지금 얘기하는 거는 30년 동안 30년째 그를 알고 지내온 거야. 그러면 30년째 그를 알고 지내온 거는 생각해봐. 30년 전 과거지요. 한참 전이지요. 근데 30년이 지난 현재까지 알고 지내는 거잖아. 과거부터 현재까지를 얘기하네요. 그러니까 현재 완료 쓰기가 좋네요. 일단 주어는 I가 나와주고요. 그 다음에 우리 have가 당연히 I가 주어니까 나온 다음에 과거분사 우리 know라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동사의 과거분사는 불규칙형이죠. 그런데 과거분사가 불규칙인 경우에는 이거는 따로 암기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이건 기본적인 내용이고 어쨌든 얘는 이렇게 known 이게 바로 과거분사 형태예요. 그러면 I have known him. 내가 그를 과거부터 현재까지 알아왔다. 그리고 여러분들 for가요. 뭐뭐 동안의 의미를 사용 가능한 거 알고 계셨죠? 몰랐다면 지금 기억하면 되는 거고 뒤에 여러분들 어떤 시간의 길이를 나타내는 표현과 함께 얘가 뭐뭐 동안의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30년 동안이니까 for 30 years. 결국 문장이 어떻게 되는 거야? I have known him for 30 years. 이런 식의 문장이 하나 나와주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여러분들? 내가 30년 동안 그를 알아왔다. 과거부터 현재까지 30년 동안 그를 알아왔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만약에 여러분들 주어가 she로 바뀌면 그녀가 그를
30년 동안 알아왔다. 그럼 당연히 have는 그렇죠. has로 모양을 바꿔줘야 되겠죠. 아까도 여러분들 얘기했지만 has가 나오는 경우는 I 또는 you를 제외하고 뭔가 하나를 의미하는 것이 주어절에 나와줄 때 우리 have가 아닌 has로 모양을 바꿔준다라는 기본 개념 잡아주시고요. 그러면 자 이런 현재 완료가 시험에는 어떻게 출제가 되냐. 출제 포인트 첫 번째 잡아보도록 합니다. 용법 구분. 이게 뭐냐? 현재 완료의 여러분들 의미를 구분해주는 문제 이용이에요. 어떤 식으로 문제가 출제가 되냐면 이렇게 따로 하나의 별도의 문장이 주어지고 그 다음에 5개의 보기가 들어가는 거죠. 근데 보면 여러분들 공통점이 있죠. 밑줄이 그어졌는데 have나 has의 밑줄이 그어지고 그 다음에 과거분사가 나와주는 거야. 전부 다 현재 완료예요. 그런데 밑줄 치문의 쓰임이 보기와 같은 것 또는 나머지 넷과 다른 거 뭐 이런 식의 문제가 나오기도 하고요. 아니면 굳이 따로 별개의 문장 주어지지 않고 우리가 현재 완료를 공부하고 나면 어쨌든 교과서 본문 내용 가운데 그렇죠. 현재 완료가 들어간 문장이 보이겠죠. 그러니까 교과서 본문에 그 문장의 현재 완료 밑줄 그어놓고 쓰임을 같은 거 찾아주는 자 이런 식의 문제가 나와준다는 거야. 그러면 이거는 결국 뭘 알아야 되냐. 여러분들 현재 완료가 have와 과거분사 또는 has와 과거분사 이 형태는 다 잘 기억하셔야 되고요. 근데 이게 여러분들 다 같은 의미를 나타내는 건 아니에요. 물론 기본적으로 과거부터 현재까지 과거와 현재를 연결해주는 독특한 시제인데요. 이 현재 완료의 의미를 우리가 크게 4가지로 나눠주는 것이 가능하고요. 그게 바로 현재 완료의 용법, 현재 완료의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사실 딱 현재 완료가 들어간 문장 하나만 딱 주고 이게 4가지 용법 가운데 4가지 의미 가운데 정확하게 어떤 거냐 구분하기 애매한 문장 분명히 있거든요. 앞뒤 문맥을 통해 이게 정확하게 현재 완료의 어떤 용법으로 어떤 의미를 나타내는 건지 확인이 필요한 그런 문장들도 있는데요. 하지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시험 문제가 나와줄 때 좀 전에 선생님이 얘기했던 대로 봐봐. 각각 이렇게 문장 하나만 주어지거든? 각각의 보기에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 시험 문제로 나와주는 현재 완료의 문장들은 그래요. 이 4개의 용법 가운데 어떤 건지 비교적 명확하게 구분 가능한 것이 출제가 된다는 거죠. 그 이야기는 사실은 이게 여러분들 4가지 용법에 각각의 용법별로 함께 자주 나와주는 어떤 표현들이 있다는 거야. 그럼 우리가 이렇게 용법을 구분하는, 의미를 구분하는 문제 나와줄 때는 맞아요. 함께 사용되는 표현을 잘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일단은 현재 완료의 용법, 현재 완료의 의미 4가지 우리 앞잡다 갖고 암기하셔야 되는데요. 경계, 완결. 여러분들 현재 완료가 독특하죠. 그렇죠? 과거부터 현재까지. 그러니까 우리는 경계에 갖고 완벽하게 결정해서 우리 좀 기억을 해야 돼. 경계, 완결, 경은 경험이고요. 계는 계속이고요. 완은 완료고요. 결은 결과예요. 먼저 우리 경험용법부터 보도록 합니다. 경험용법 여러분들 현재 완료는요. 기본적으로 뭐뭐 해본 적이 있다. 자 이런 식의 의미를 가지는 건데 이걸 무조건 암기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잘 생각해봐. 어쨌든 기본 개념을 우리가 잡았잖아. 현재 완료는 과거부터 현재까지를 얘기하는 거야. 근데 경험을 얘기하는데 그럼 말 그대로 현재를 기준으로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경험을 얘기하는 현재 완료 문장이 경험용법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단어들이 우리 경험용법으로 많이 나와줄까? 볼까요, 여러분들? ever. ever는 현재 완료와 함께 사용되면 뭐 여태까지 정도의 의미 여러분들. 근데 사실 현재 완료가 과거부터 현재까지를 얘기하는 거니까 우리 ever가 들어간 문장 여러분들 ever를 굳이 우리말로 해석하지 않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근데 어쨌든 해석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ever가 딱 현재 완료와 보인다. 그러면 여태까지 뭐뭐 해본 적이 있다. 이런 식으로 야 이거는 경험을 나타내는 문장이구나 라는 거 쉽게 구분이 가능한 거야. 됐죠? 무조건 암기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이해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ever. 여태까지요. 여태까지 뭐뭐 해본 적이 있다. 경험을 나타내는 문장이구나.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우리가 경험을 얘기할 때 뭔가 경험이 있을 때도 있겠지만 경험이 없을 때도 있겠죠. 그렇죠? never가 경험이 없는 걸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쨌든 뭐뭐 해본 적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경험을 얘기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경험 용법으로 분류해 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before는 여기서 전에라는 의미예요. 전에 뭐뭐 해본 적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before가 우리 현재 완료와 함께 보이게 되면 무슨 용법? 경험 용법으로 분류해 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자 경험의 횟수를 나타내는 거예요. once가 한 번이에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twice는 두 번이죠. 세 번부터는 숫자 써주고 times를 붙여줍니다. 그리고 세 번은 three times, 네 번은 four times, 다섯 번은 five times 이거예요. 이게 뭐야? 경험의 횟수를 표현해 주는 거야. 그러니까 경험 용법으로 분류해 준다는 얘기예요. 자,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쌤이 지금 만든 교환의 서론, 그치? 자, 거기 예문 보도록 합니다. 여기 보면 I have never been to Canada. 내가 캐나다에 가본 적이 없다. 여러분들 여기 현재 완료에 쌤이 교환에 굉장히 중요한 경험용법과 관련된 하나의 표현 적어놨죠. 이게 뭐냐면 have been to. 당연히 3인칭 단수죠. 아까 쌤이 얘기했던 I나 you 제외하고 뭔가 하나를 의미하는 것이 주어 자리에 보일 때는 have가 아니라 has가 나오겠죠. 여러분들. 쌤은 기본 형태 쓴 거고 이게 따라해보자. 어디에 가본 적이 있다. 우리 2학년 때 have been to가 현재 완료의 경험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진짜 많이 등장해요. have been to 또는 has been to 어디에 가본 적이 있다.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는요. 어쨌든 never가 또 붙었잖아. 그러니까 I have never been to Canada. 나는 캐나다에 가본 적이 없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용법을 구분하는 문제 나와준다면 이거 뭘까요? never가 딱 보이잖아. 그렇죠? 그리고 have been to도 기억하셔야 되고요. 아, 경험이 없다라는 거 얘기하는 거야. 경험 용법이구나. 우리가 쉽게 구분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됐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뭐, J가 주어이기 때문에 has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뭐의 과거분 사용이죠? 여러분들? ride가 이런 식으로 모양을 바꿔주죠. ridden. Jay has ridden the roller coaster 4 times. 자, 롤러코스터. 쌤이 정말 좋아하는 놀이기구예요. 요즘 바빠서 이제 타러 갈 시간이 없지만 어쨌든 제이가 그 롤러코스터를 4 times, 4번 타본 적이 있다라고 얘기해 줍니다. 4번 타본 경험이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뭔가의 횟수를 나타내는 표현. 당연히 경험의 횟수야. 그렇죠? 그러니까 경험 용법으로 분류해 주는 겁니다. 어렵지 않네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계속이라는 건 뭐냐면 과거부터 현재까지 말 그대로 계속 뭐뭐 해왔다의 의미를 전달해 주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 자, 우리 아까 쌤이 for가 뭐뭐 동안의 의미 사용 가능하다고 얘기했잖아. for 다음에 어떤 시간의 길이를 나타내는 표현과 함께 얼마 동안 뭔가 계속 뭐뭐 해왔다. 이러면 당연히 그치요. 계속 용법으로 분류해 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단어 중요합니다. 자, since가 여러분들 뭐뭐 이후로 의미 몰랐던 친구들 그 안에 적어주시고요. 뭐뭐 이후로가 어렵게 느껴지는 친구들 요즘은 또 이제 국어가 약한 친구들이 많으시죠. 그냥 뭐뭐부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since 다음에 어떤 시점, 시작된 시점이 나와주는 거야. 그때부터 과거부터 현재까지 뭔가 계속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의문문에 how long 이게 뭘 물어보는 거죠? 얼마나 오래 과거부터 현재까지 뭔가가 계속되어 왔는지를 묻는 내용이니까 결국에는 어쨌든 how long이 들어가면 계속 용법으로 분류해 준다는 얘기야. 뭔 얘기냐? 이건 볼게요. 쌤이 아까 썼던 그 예문이에요. 쌤이 응애 하자마자 알고 지낸 그 친구 I have known him for 30 years. 보세요 여러분들. for 30 years. for 다음에 시간의 길이를 나타내는 표현과 함께 뭔가가 어떤 일이 계속되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런 표현이 보이면 딱 우리는 계속 용법이구나. 쉽게 구분이 가능한 거야. 어려운 내용 아니에요, 여러분들. 나는 그를 30년 동안 또는 뭐 우리말로 좀 부드럽게 의역하게 되면 30년째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죠. 나는 30년 동안 그를 알아왔다라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자, they have lived. 그들이 살아왔대. in 서울, 서울에. 봐봐. 자, since가 나와주고요. since 다음에 어떤 일이 시작된 시점이 나와줍니다. 그러니까 2002년도, 2002. 2002년이라는 과거 시점이죠. 근데 그때 이후로, 그때부터 현재까지, 과거부터 현재까지 계속적으로 서울에 살아왔다는 이야기야. 그러니까 이거 용법을 구분하자면 우리가 계속 용법이구나. 쉽게 구분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의문문이 여러분들 how long이 보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그러고 보니까 우리 현재 완료가 들어간 문장에 의문문을 만드는 방법도 이 문장 통해 확인되네요. 뭐야? 주어 앞으로 주어에 맞게 have나 has가 나와주고 주어 나와준 다음에 과금사가 보이는 겁니다. 했죠? 그리고 당연히 여기처럼 구체적으로 물어보는 내용이 있을 때는 그 구체적으로 물어본 내용 문장 맨 앞에 오는 거고 어쨌든 중요한 거 뭐야 여러분들? 현재 완료가 들어간 문장의 의문문은 주어 앞으로 have나 has를 내보내주는 거. 했죠? 자, 쌤이 여러분들
기타를 잘 치지는 못하지만 기타를 좀 치거든요.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쌤 강의를 듣는 친구들한테 선물을 한 거야. 선물을 준비한 거죠. 바로 기타를 치면서 이제 노래를 불러준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친구가 이제 질문을 한 거야. 쌤, 기타 얼마나 치셨어요? 얼마나 오래 치신 거예요? 물론 영어로 하진 않았지만 이거를 영어로 바꾸게 되면 이거야, 여러분들. How long have you played the guitar? How long have you played the guitar? 뭐야? 얼마나 오래 당신은 기타를 쳐왔나요? 과거부터 현재까지 얼마나 오랫동안 계속 기타를 쳐왔는지를 물어봐 준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how long이 보이면 얼마나 오래, 과거부터 현재까지 얼마나 오래 뭔가 계속됐는지를 물어보는 거, 계속됐는지를 물는 거니까 이거 우리가 그래요. 현재 완료 무슨 용법? 계속 용법으로 분류해 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쌤이 아까 함께 사용되는 표현을 기억하라고 얘기했는데요. 기억하는 그 표현, 기억해야 되는 표현을 여러분들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단어의 의미를 알고 있다면 우리가 어떤 용법인지 연결짓는 거 어렵지 않다라는 거야. 됐죠? 자, 우리 경계 완결 4개 중에 2개가 마무리가 된 거고요. 힘내자. 자, 요번에는 완료입니다. 완료는 뭐냐면 과거에 시작된 일이 현재 시점에서 보니까 just 막 방금 완료한 거야. 아니면 already 이미 완료한 거예요. 그리고 자, 옛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우리 부정문에 사용이 돼 갖고 not과 함께 아직 완료가 되지 않은 걸 얘기하는 거야. 아까 여러분들 우리 경험이 없는 거를 얘기하는 것도 경험 용법 안에 넣어주는 것처럼 뭔가가 아직 완료되지 않은 것도 어쨌든 완료 용법 불려주는 거예요. 문법량가 좀 헷갈리죠, 여러분들. 근데 어쨌든 내용을 잘 알고 보면 그렇게 헷갈리는 내용이 아니야. 현재 완료의 4가지 용법 가운데 우리 완료 용법이라는 거는 뭐라고요, 여러분들? 과거에 시작된 일, 현재 시점에서 봤더니만 막 방금 완료가 된 거야. just가 여러분들 그런 의미예요. already가 이미 벌써 완료가 됐다는 이야기야. 예선 부정문의 not과 함께 아직 완료가 되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자,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쌤이 교환에 만든 교환에 쓴 예문 보도록 합니다. 자, she has just finished her homework. just가 들어갔죠, 여러분들. 그러면 딱 보고 이건 완료 용법이구나. 쉽게 구분이 가능해요. 뭐야? 그녀가 막 끝냈다는 얘기야. 뭐를? 그녀의 숙제를. 자, 과거에 여러분들 숙제를 하기 시작한 거야. 근데 현재 시점에서 보니까 숙제를 하는 행동이 막 완료가 됐다는 이야기예요. 그녀가 막 그녀의 숙제를 끝냈다. She has just finished her homework. 이런 식으로. 됐죠? 그리고 종종 또 이게 여러분들 시험 문제로 나와주는 부분이 단어 배열 문제. just 같은 경우에 위치가 어디 들어가죠, 여러분들? 과거분사 앞에 들어간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만약에 여러분들 여기에 just 대신에 already가 들어가면 역시 용법은 완료 용법인데 의미가 달라지죠. just는 막 완료한 거야. 근데 already 써주면 그녀가 이미 벌써 그녀의 숙제를 끝냈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야. 이미 완료가 된 거야. 그렇지? 어쨌든 여러분들 already 같은 경우는 단어 배열 문제 나와줄 때 얘도 과거분사 앞에 써주는 것이 안전한 정답이에요. 물론 already는 사실 여러분들 문장 끝에 써주는 것도 문법적으로 맞긴 해요. 근데 어쨌든 단어 배열 문제로 응용이 될 때는 just나 already는 과거분사 앞에 와주는 것이 일반적인 정답으로 나와준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쌤이 옛 같은 경우에는 부정문에 나와준다고 얘기했잖아. 그러고 보니까 우리 이 문장을 통해 현재 완료가 들어간 문장에 부정문을 만드는 방법도 확인이 되네요.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들. have나 has가 일단 현재 완료에 나와줘야 되잖아. 그치요? 부정문을 만들어줄 때는 그 다음에 not 붙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뒤에는 과거 분사가 보이겠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축약형이 있다. have not 같은 경우는 줄임말, 축약형이 haven't 이런 형태를 가지게 되고요. 그리고 has와 not 같은 경우에는 hasn't 이런 식의 줄임말도 있다라는 거 기본적이지만 또 우리 문장통이 확인하시고요. 여기에는 제니가 주어이기 때문에 그렇죠. has not의 줄임말 hasn't가 온 거예요. Jenny hasn't arrived at the airport yet. 뭐야? 제니가 아직 공항에 도착하지 않았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뭐라고? Jenny hasn't arrived at the airport yet. 제니가 아직 공항에 도착하지 않은 거야. 공항에 도착한 행동인데 아직 완료되지 않았다라는 거이고, 않았다는 의미가 되는 거고, 어쨌든 예시 보이니까 우리 문제 나와주면 완료용법이구나라는 거고요. 자, 우리 완료용법은 이렇게 just나 already, yet 들어간 문장, 단어 배열 문제가 종종 나와주기 때문에 위치 또 확인하셔야 되는데요. 아까도 얘기했던 대로 just나 already는 과거분사 앞에, yet은 문장 끝에 써주는 이런 우리 어순이 나와준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돼요. 됐죠? 일단 여기까지는 그래도 봐봐. 같이 사용되는 어떤 단어들, 표현들이 있었죠. 근데 마지막으로 나와준 결과는요.
이게 사실은 뭔가 같이 사용되는 어떤 단어, 표현이 따로 다른 교재들 보면 없어요, 여러분들. 그런데 오히려 여러분들 이게 쉬워요. 왜냐하면 결과용법의 예문으로 진짜 많이 등장하는 내용이 있거든요. 일단 결과용법이라는 거 뭐냐면 과거에 뭔가를 했다? 근데 여러분들 그게요. 과거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 결과 현재 뭐뭐다. 이런 의미를 전달해 주는 것이 바로 결과용법이에요. 많은 친구들이 좀 어려워하는 용법인데요. 자, 어렵지 않은 것이 진짜 많이 나와주는 결과용법 뭐냐면 have gone to, have lost. 당연히 여러분들 주어가 I나 U를 제외하고 뭔가 하나를 의미하는 것이 나와줄 때는 have가 해주로 모양을 바꿔주는 거고 쌤은 기본형 적어드린 거예요. 자, have gone to의 표현은 뭐냐면 우리말은 그냥 어디 어디로 갔다 라고 마치 그냥 과거인 것처럼 해석이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 분명히 현재 완료죠. 단순한 과거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죠. 뭐야? 현재 완료는 과거부터 현재까지를 연결해 주는 거야. 현재의 정보도 그 안에 들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예요? 예문 보면 They have gone to Hawaii. 그들이 하와이로 가버렸대. 간 거는 과거일이 맞아요. 근데 여러분들 하와이로 간 다음에 돌아올 수도 있잖아. 근데 이 문장은 돌아왔다 안 돌아왔다 안 돌아왔다야. 왜? 현재 완료로 표현했기 때문에 하와이로 그들이 가버린 행동이 과거일로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이거를 현재와 연관 짓고 있죠. 무슨 얘기예요? 하와이로 가버린 그 결과가 현재 그대로 남아있다는 얘기야. 무슨 얘기일까요? 그들이 하와이로 가버렸고요. 그래서 그 결과 현재 뭐야? 여기 없어. 이런 의미를 전달해 주는 거야. 왜? 현재 완료니까. 그냥 단순하게 하와이로 갔던 과거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와이로 간 건 과거일이 맞아요. 근데 여러분들 그게요. 현재랑 연결되는 거야. 아, 그 결과 지금 여기 있지 않다. 이런 의미를 전달해 주는 거예요. have gone to 나와주면 또는 has gone to 나와주면 현재 완료 용법 구분할 문제 나와줄 때 결과라고 판단해 주면 돼요. 그 다음에 보세요 여러분들 have lost 또는 has lost인데요. 이거 뭐의 과거 분사형인가요? 우리 잃어버리다 lose. 이거의 과거 분사형이 lost예요. 그러면 마이크가 안타깝네. 그의 가방을 잃어버렸다라는 문장입니다. 사실 그냥 우리말로는 이게 그냥 단순한 과거인 것처럼 해석이 되잖아. 근데 여러분들 이것도 그냥 과거 정보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왜? 현재 완료로 표현이 됐거든요. 맞죠? 그 얘기는 뭐예요, 여러분들? 아니 마이크가 가방을 잃어버린 다음에 찾는 것도 가능하잖아. 그쵸? 과거에 잃어버렸는데 좀 있다가 찾았다.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문장은 그런 의미예요? 아니에요. 왜? 현재 완료로 잃어버린 내용을 표현해주고 있다는 얘기는 과거에 잃어버린 거야. 근데 여러분들 그 결과가 현재 그대로 남아있는 거야. 찾았다 못 찾았다 못 찾았다. 그 결과 뭐예요 여러분들? 마이크가 그의 가방을 현재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의미가 이 문장에 같이 들어가 있는 거야. 왜? 현재 완료니까. 과거일을 현재와 연관짓고 있고요. 그러면 잃어버린 과거일이 과거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결과 마이크가 지금 그의 가방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의미까지 들어가 있는 것이 바로 이 문장이고요. 이런 문장들 우리가 그래요. 현재 완료의 결과용법으로 분류해 준다는 거죠. 어렵지 않죠, 여러분들. 결국 용법, 의미를 구분하는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래요. 같이 사용되는 표현들을 잘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우리 아까 그러면 봤던 문제. 밑줄 쓰기 보기와 같은 거 봐봐. 여기 아까 우리 그렇죠. never가 들어갔기 때문에 이거는 그러네요. 경험용법이 되는 거고요. 정답은 뭘까요? 우리 아까 봤던 경험의 횟수를 표현해 주고 있었던 이 문장 5번에 들어가 있네요. 5번이 정답이 되는 거고 자 보세요 여러분들 1번 같은 경우는 just가 보이지요. 뭐야? 그렇지. 그녀가 막 그녀의 숙제를 끝냈다. 완료입니다. 그 다음에 3번 좀 전에 봤던 결과지요. 그렇죠? 우리 has lost가 들어갔고 그 다음에 4번 같은 경우는 since가 들어갔잖아. 뭐야? 2002년부터 2000년 이후로 계속 서울에 살아오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계속 용법이야. 근데 쌤 2번은 뭐예요? 이거 안 가르쳐 주잖아요. 여러분들 우리 보기로 시험에 나와주는 문장들 같은 경우에 사실은 대부분 딱 명확하게 구분 가능한 그런 함께 사용되는 표현들로 쉽게 용법이 구분 가능한 그런 문장들이 대부분 보여요. 근데 때로는
살짝 애매한 문장이 들어가기도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문장은 지금 우리가 공부한 내용으로 보게 되면 사실 나왔던 내용이 아니거든? 그럼 뭐냐? 보세요. I have forgotten the actor's name. 자, forget이라는 동사에 우리 과거분 사용이 보이고요. 그러니까 우리말로는 나는 the actor's name, 그 배우의 이름을 까먹었다라는 이야기예요. 선생님 요즘들 예전에 어르신들이 이렇게 막 배우 이름 얘기하면서 막 성을 틀리시고 하는 거 정말 이해가 안 되는데 선생님 요즘 그렇거든요. 안타깝죠, 여러분들. 어쨌든 그 배우의 이름, 저 배우 누구였지? 생각이 안 나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 까먹은 거는 과거의 일이다. 근데 그 결과가 그대로 남아있는 거야. 까먹었다가 맞다. 그 사람 이름 뭐였지? 이렇게 생각나는 경우도 있잖아.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현재 완료를 표현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까먹었고 그 결과 지금도 모르는 거야. 그지 용법을 구분하자면 이거 여러분들 결과 용법에 해당이 되는데 선생님 어려워요. 아니요.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것이 사실 어떤 때는 시험 문제에 보면 명확하게 용법 구분이 어려운 보기가 하나 정도 때론 들어가기도 해요. 선생님이 그래서 문제 만들 때 일부러 2번에 이 문장을 넣은 거야. 근데 여러분들 이게요. 정답에 영향을 주지 못해요. 왜냐면 나머지 보기들은 명확하게 용법이 구분 가능한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기준으로 보기에서 최선의 정답을 골라주면 된다는 이야기야. 절대 겁먹지 마시고요. 우리 첫 번째 출제 포인트 잡아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출제 포인트는 뭐냐면 아니 문장이 두 개가 나와준다? 근데 이거를 한 문장으로 써주는 거야. 그리고 공통점이 있죠. 동사의 자리가 비어있다는 거야. 여러분들 이런 문제 유형들 핵심은 뭐냐? 현재 완료의 기본 개념을 기억해 주면 돼요. 선생님이 아까 여러분들 시제라는 문법 용어부터 오늘 강의 시작했잖아요. 시제가 뭐였죠? 동사의 형태를 변형시켜주면서 어떤 일이 언제 일어나는지 시점, 시간을 표현해 주는 것이 바로 시제라는 문법인데요. 현재 완료도 시제 중에 하나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동사의 형태, 어떤 형태? have나 has가 나와주고 과거분사. 그리고 어떤 시점, 어떤 시간을 표현하는 거야? 그렇죠. 과거부터 현재까지, 과거의 일이 현재까지 영향을 미칠 때 우리가 현재 완료를 사용한다고 얘기했죠. 이게 여러분들 기본 개념이에요. 무슨 얘기냐? 여기 나온 예문, 문제를 보면 공통점이 있다. 하나는 과거의 정보를 다뤄요. 근데 또 하나의 문장은 그 내용과 연결되는 내용을 현재형으로 표현해요. 자, 무슨 얘기냐? 여기 나와 있는 거 보면 자, 우리가 5년 전에 과거죠. 이 아파트로 영어로는 이제 아파트먼 이게 맞는 표현이고요. 어쨌든 우리말로는 그냥 아파트라고 얘기하죠. 아파트. 자, 우리는 5년 전에 이 아파트로 이사했다라는 거야. 5년 전이에요. 과거잖아. 근데 우리가 여전히 여기 산대. 그럼 무슨 얘기예요? 5년 전 과거죠. 이사 온 거야. 근데 이사 안 가고 현재까지 계속 이 아파트에 얼마 동안? 5년 동안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과거부터 현재까지를 얘기해 주는 거 바로 뭐예요, 여러분들? 현재 완료야. 그럼 빈칸에 뭐 들어갈까요? 우리가 이 아파트에 살아온 거잖아. 맞죠? 그치? 선생님 우리말 하는 거야? 그러니까 영어로는 여기에 have lived가 들어가 주겠지. 그 다음에 얼마 동안 산 거, 여러분들? 5년 전에 여기 이사 와갖고 여전히 여기 사는 거잖아. 그러면 5년 동안, 5년째 사는 거잖아.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던 거. 여러분들, for가요 또 빈칸 문자 잘 나와요. 뭐뭐 동안 또는 우리말로 이제 의역해야 되는 뭐뭐째라고 얘기할 때 for가 바로 뒤에 이렇게 시간의 길이를 나타내는 표현과 함께 사용이 된다는 거예요. 됐죠? 그러니까 for 5 years 이런 식으로 빈칸에 우리 for가 들어가 주는 거고요. 쌤이 살짝 문제를 바꿔볼게요. 우리가 이 아파트에 이사를 왔는데 이사를 한 건데 언제 왔냐면 예를 들어 2012년도에 이사를 온 거야. 그리고 여전히 여기 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뒤에 내용이 바뀌어야 돼. 뭘 써주면 될까요? 2012년도에 이사했고요. 그리고 여전히 아직도 여기 사는 거야. 그러면 그냥 우리말로 2012년부터 여기 살아온 거잖아. 자, 우리 아까 현재 완료의 계속용법에 뭐뭐부터 뭐뭐 이후로 뭐였지요? 그렇죠. since가 나와주는 거예요. since 다음에 2012 이런 식으로 2012년 써주면 되는 거죠. 됐지?
여러분들 이런 경우에 for나 since가 또 빈칸 문제로 잘 나오기 때문에 잘 기억해 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쌤이 아까 봤던 예문 있잖아요, 여러분들. 마이크가 그의 가방을 잃어버렸다. 이거를 이런 식으로 풀어봤거든요. 봐봐. 잃어버린 거는 과거의 일이야. 근데 he doesn't have it now. 지금 그걸 가지고 있지 않대. 그러면 잃어버린 그 결과가 현재 그대로 남아있구나. 아까 우리 결과용법의 예문으로 봤던 여기 빈칸에 뭐 들어가요, 여러분들? 마이크가 그의 가방을 잃어버렸고요. 그 결과 지금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거야. 그렇죠? 과거의 일이 현재까지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has lost 이런 식으로 현재 완료를 표현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야. 그들이 하와이로 갔대요. 과거의 일이죠, 여러분들. 근데 과거의 일로 끝난 것이 아니다. 이게 현재에 영향을 미쳐요. They aren't here now. 그들이 지금 여기 있지 않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아까 우리 봤던 예문 있죠? They have gone to Hawaii. 그들이 하와이로 가버렸다. 이 안에 들어간 의미가 이거는 마찬가지고. 결국 이렇게 여러분들 두 개의 문장 나와주고요. 동사의 자리를 비워두고 동사 자리에 현재 완료가 정답이 되는 문제예요. 뭐야? 현재 완료의 기본 개념을 잘 기억하면 우리가 쉽게 정답이 나와준 문제 유형이에요. 어렵지 않죠, 여러분들? 자, 힘내주시고 이제 우리 마지막 출제 포인트 하나 보도록 합니다. 뭐냐면 현재 완료 대 과거. 자, 여러분들 지금 다음 중 어법상 알맞지 않은 문장을 고르세요. 이렇게 나왔는데요. 여기 틀린 문장이 하나가 있다. 일단 1번은 문제될 거 없고요. 의문문이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주어 앞으로 have가 나와주고 쌤이 아까 얘기했던 거 ever가 들어가면 여태까지 뭐 굳이 해석하면 그런데 어쨌든 굳이 우리말로 해석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어쨌든 ever가 들어가면 무슨 용법? 그렇죠. 경험 용법이라고 얘기했고요. 이거는 뭐예요? Have you ever tried Korean food? 너 한국 음식 먹어본 적 있니? 경험을 묻는 표현이야. 문제될 거 없고요. 그 다음에 2번은 보니까 자, for 2 years, 2년 동안이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 딱 보면 계속 용법이구나 라는 거 금방 확인 가능하고요. 내가 일해 왔대. as a nurse, 간호사로 2년 동안, 2년째 일해 왔다라는 거야. 맞는 문장이에요, 여러분들. 그런데 3번은 여러분들 현재 완료가 들어갔죠. 자, 지금 보기가 1번부터 5번까지 전부 다 현재 완료야. 근데 틀린 문장이 있다는 거죠. 바로 3번이에요. 왜 그럴까요? 봐봐. 그 쌤이요. has sent me an email. 나에게 이메일을 보내셨는데 어제 보내셨대. 여러분들 이건 어제 일이잖아. 그렇죠? 현재 완료 쓰는 게 맞을까요? 틀려요. 어제 뭐뭐 했다. 과거 일이죠. 그러니까 현재 완료가 아니라 그냥 단순한 과거 시제로 the teacher 그 쌤이요. sent me an email yesterday. 어제 나에게 이메일을 보내셨다. 이 문장이 맞겠죠. 그런데 자, 이건 뭐와 연관된 내용이냐? 우리가 꼭 기억해줘야 되는 것이 yesterday, 어제, 그 다음에 뭐뭐 ago. 예를 들면 뭐 5 years ago, 5년 전에 이런 거. 뭐뭐 전에를 나타내잖아. 그 다음에 last, 지난 뭐뭐. 예를 들면 last weekend, 지난 주말. last Saturday, 지난 토요일. 이런 거는들 명확하게 과거를 나타내주는 표현이죠. 그 다음에 when, 언제, 특정 시점을 얘기하는 거잖아. 근데 여러분들 현재 완료는요. 현재를 기준으로 과거부터 현재까지를 얘기해. 그러니까 여기 나온 것처럼 명확하게 과거를 나타내는 표현과 함께 사용될 수가 없겠네요. 기본 개념이랑 부딪히잖아. 왜냐면 현재 완료가 과거부터 현재까지를 얘기하는데 이거는 어제 일 얘기할 때 어제, 그 다음에 좀 전에 얘기했던 대로 뭐뭐 하고 뭐뭐 전에, 그 다음에 last 뭐뭐, 지난 뭐뭐니까 지나간 일 얘기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현재 완료 개념이 부딪히는 거야. 그리고 여기처럼 사용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좀 전에 얘기했던 대로 when은 언제, 특정 시점이니까 우리 과거부터 현재까지를 얘기하는 현재 완료와 개념이 부딪히는 거죠. 그렇죠? 자, 이거 잘 기억하시고요. 남은 문장 볼게요. just가 보이죠. 그러니까 뭐야? 용법 굳이 따지게 되면 완료 용법이고요. I have just parked. 우리 park가 동사로 주차하다 라는 의미 있잖아. 그렇죠? 여기는 과거사형, 규칙형이에요. ed 붙여주면 되는 거야. 내가 막 나의 차를 주차했다. in front of the building. 그 건물 앞에. 쌤 정답 하나 더 있는 것 같은데요. 5번도 정답이에요. 우리에게 얘기하는 친구들. last가 보이잖아요, 쌤. 아까 쌤 last weekend 이런 거 안 된다면서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 문장은 맞는 문장이야. 왜 그럴까요? 앞에 얘가 보이네요. 자, since가 뭐죠, 여러분들? 뭐뭐 이유로, 뭐뭐부터죠.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던 대로 원래 명확하게 과거를 나타내는 이런 거 현재 완료 개념이 부딪히기 때문에 이건 어제 일 얘기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여러분들 단순한 과거가 와줘야 돼. 현재 완료가 지는 거야. 과거가 맞는 거야, 여러분들. 과거가 이기는 거야, 이 문장에서는. 그런데 얘가 붙어주면
달라지죠. 왜? last weekend 이것만 있었다. 얘가 없고 since가 없고 last weekend가 있었다. 문법적으로 틀려요. 하지만 얘가 붙어줬기 때문에 케이트가 안타깝네. has been sick. 과거부터 현재까지 아파왔다는 얘기예요. 근데 언제부터? 지난 주말부터. 시작된 시점을 자, since와 함께 표현해 준 거죠. 그러니까 since 다음에 과거를 나타내는 표현 붙어줘갖고 그때부터 현재까지 현재 완료와 사용이 가능한 겁니다. 예를 들어 여기 last weekend가 아니라 yesterday 이것도 가능하겠죠. since yesterday 케이트가 어제부터 아파온 거예요. 됐죠? 쌤이 지금 얘기하는 내용은 이거 현재 완료와 함께 사용될 수 없다는 얘기는 since가 없이 그냥 명백하게 과거를 나타내는 표현들 당연히 현재 완료와 개념이 부딪히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 3번 보기처럼 이런 문장 문법적으로 틀린 문장이 되고요. 하지만 자 since가 뭐뭐 이후로 뭐뭐부터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뒤에 시작된 시점을 표현해 주면서 우리 과거를 나타내는 표현이 오기도 하는 현재 완료 문장 뭐에 해당되는 거야? 그렇죠. 지난 주말부터 계속 아파온 거죠. 계속의 의미를 전달해 준다라는 것까지. 됐죠? 마지막 출제 포인트 우리 자 이런 표현들 현재 완료 함께 사용될 수 없다라는 거 기억해 주셔야 되는 내용이에요. 됐죠? 자 이렇게 우리 특강 첫 번째 만남 깔끔하게 오늘은 현재 완료와 관련된 실전 적용법 정리해드렸고요. 여러분들 다음 시간 기대되시죠? 바로 정말 중요한 문법 내용 수동태를 공부해 볼 텐데요. 자 부제가 뭐니? 주인공이 달라지는 마법. 여러분들 흥미를 느껴주시고 기대를 해주시고 다음 시간 또 함께 해주시기 부탁드릴게요. 고생하셨고요. 우리 다음 시간 우리 두 번째 만남으로 함께 하도록 합니다.